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워싱턴 DC의 박재영 박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시나요? 예, 지금 한국 뭐 매번 얘기지만 내년 대통령 선거 다가온 가운데 지금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죠. 특히 최근 뭐 화천대유, 성남 부동산 문제 이런 거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바로 이런 사태가 왜 계속 이런 대형 비리 이런 거 벌어지는지 근본적인 이유가 뭐고 또 해결책이 있는지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 한 2017년 당장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보는 그 과정에서부터 한 최근까지 이제 쭉 벌어진 가장 좀 어이없고 큰 정치적 사건들 대표적인 것만 봐도 우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해서 문재인 일단 집권하고 그리고 그 지방선거에서 저기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제 있었죠. 네. 그리고 작년 총선 부정선거 문제. 네. 이런 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지금 가장 최근 이 화천대유 사태까지 이 모든 문제의 중심, 몸통 이게 하나의 맥락으로 흐르는 어떤 하나의 집단이 있는데 어떤 집단일까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촛불 난동을 주도한 세력, 그 세력이 중심 아닙니까? 크게 봐서. 예, 그러니까 이 탄핵을 가능하게 하고 또 탄핵 그 수사, 네. 특별검사부터 해가지고 또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제 그 당사자 송초로 그리고 또 이 부정선거 지금까지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게 하고 있는 어떤 이 대법관들 쭉 이제 전체적 그리고 이 화천대유 이재명부터 그 지금 핵심 인물까지 쭉 보면 하나의 그 집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권력과 돈의 눈이 먼 이 정치 판사, 정치 검사, 그리고 정치 변호사들로 이루어진 일종의 법조 카르텔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이번에 나온 박영수하고 권순일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죠. 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건들 쭉 보면 거의 같은 사람들이 계속 엮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또 쭉 그 법조인들이 연결이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데 이 방금 예를 들었던 사건들뿐 아니라 이 어지간한 정치 권력 관련된 이 비리 의혹 사건 핵심 인물 중에 전직 판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 빠지는 거 봤습니까 요즘? 그러게요.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울산시장 선거, 그리고 부정선거 관련 소송, 재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예, 안 이루어지고 있죠. 네. 예, 이게 검찰이나 법원에서 정치적 사건을 더 정치적으로 만드는 이유가 뭘까? 바로 이 대한민국 어느샌가 이 최고의 기득권 세력이 돼버린 이 법조 카르텔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한번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만든 핵심 세력이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비단 이게 한국만의 문제일까? 미국에서 트럼프가 계속 이 정치의 아웃사이더로 헤매다가 재선에 성공 못한 배경에도 역시 한국과 미국 모두 이 법조 카르텔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 미국도 그래요? 그럼 훨씬 미국에서 먼저 시작이 됐죠. 예. 그러니까 한국의 두 전직 대통령, 또 미국의 트럼프, 이 사람들이 만약 이 법조인 출신으로 진작에 이 어떤 이 법조 카르텔에 자기 영역을 구축한 인물이었다면 과연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요? 저는 결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믿는데요. 네. 미국의 사례 보면 1980년도 이후 지금 약 30년 이상 역대 대통령 중에 법조인 출신이 아닌 사람은 레이건하고 트럼프 단 2명뿐이죠. 아, 그러네요. 예,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미국은 오래전부터 거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법조 카르텔이 최고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서 거기에 속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되는 건 물론 하늘의 별 따기고 만약에 되더라도 이게 순탄하게 권력을 누리지를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오래전부터. 그렇다면 한국의 법조 카르텔 구축하고 급속히 성장시킨 인물이 있다면 누굴까요? 누굴까요? 바로 노무현이죠. 아, 그러네요. 노무현. 예, 이게 쭉 따져보면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학벌도 없고 경력도 없이 지방 변호사 몇 년 하다가 정치권에 들어간 노무현. 욕심은 세상 누구보다 많은 사람이죠 또. 이 사람이 정치권에서 자기 덩치 키우고 대통령까지 될 수 있는 배경엔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중심으로 구축한 법조 카르텔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네. 노무현은 자기가 법무장관으로 발탁한 강금실처럼 주로 이제 시민단체 등하고 연결된 변호사들을 바탕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이 주류 판검사들하고 연계해가지고 이제 자신의 세력으로 법조 카르텔을 키워갔죠. 네. 그리고 노무현 2004년에 자기 탄핵 사태 거치면서 더 이제 이 법조 카르텔의 중요성을 절감을 하고 17대 총선 후에 더 열심히 이제 이 세력을 키워갑니다. 네. 그래가지고 자기 탄핵 변호인 출신이었던 이제 송도환을 헌법재판관에 또 앉히고 또 자기 연수원 동기이면서 절친이었던 이 전용숙을 또 헌법재판관에 앉히고 이런 식으로 법조 카르텔을 아주 본격적인 정치 권력으로 만듭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성장한 법조 카르텔을 이제 좌파에서는 이 운동권 시민단체 출신 법조인들, 그리고 우파에서는 기존 엘리트 법조인 출신들 중심으로 이제 각자 세력을 키우다가 이게 양쪽에서 세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풍선처럼 서로 중간에 있어서 만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중간고리 역할하는 또 세력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좌우 양측이 연결이 되면서 이러다가 결국 양쪽 진영 인물들이 결국 하나의 먹이에 같이 몰려들어서 같이 해먹는 상황까지 되는 거죠. 그게 이번에 대장동 게이트에서도 나온 그렇죠. 거죠. 예. 이게 곽상도도 연결되고 뭐 이렇게. 수면에 위로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엄청난 초거대 세력이 됐으면 자기들끼리 이게 결국 연결되고 합쳐지지 않게 그런 사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됐고 아무도 여기에 또 대항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 법조 카르텔에 함부로 덤비지를 못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막강한 그 조직 선후배 뭐 라인 뭐 검찰 법원 다 장악하고 있는데 그게 뭐 전직 현직 뭐 이게 쭉 학맥 뭐 법대 출신 이게 쭉 카르텔이 형성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걸 바탕으로 이 법이라는 최강의 이제 무기를 휘둘러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네. 이제 자기들의 권력, 이권 이런 걸 추구하는데 조금이라도 이의를 달거나 대항하려고 하면 이제 가차없이 닥치는 대로 소송 걸면서 밟아버리는 게 어떤 이 대표적인 카르텔 유지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초거대 카르텔로 발전한 한국의 그 법조 카르텔이 어떤 뭐 조폭이나 마약 카르텔들과 이제 구조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딱 정해진 우두머리, 두목이 없다는 거죠. 이게 필요에 따라서 이합집산하면서 뭐 세력 대결도 했다가 자기들 이권되면은 적과 뭐 아군도 없이 또 같이 해먹고 아니 필요할 땐 또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이제 정신없이 이렇게 굴러가는데 근데 이런 구조가 왜 더 문제냐면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예. 딱 그 구심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가진 조직인데 구심점 없이 각자 막 욕심 추구하면서 이제 합쳤다 흩어졌다 하다가 이제 그야말로 그 초거대 조직이 아예 폭주를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커지고 하다 터지면서 일부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난 게 이번 성남 사태인데 이게 어디 그거 하나뿐이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드러나지 않은 거가 그렇죠. 뭐 더 훨씬 더 많겠죠. 네. 그 문제는 현실적으로 지금 이 법조 카르텔을 어떻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 이게 과거 뭐 그런 거와 좀 비슷한 게 있었다면 그 군인들의 그게 있었죠. 하나회. 네. 한데 그 하나회 같은 건 여기에 비하면 정말 애들 장난도 아닌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특히 그러니까 이번 대선 대통령 선거 결과도 제가 보기엔 이들 법조 카르텔의 그 기득권 사수에 거기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인물로 결정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쟁이 되겠죠.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고민을 하겠죠. 이재명을 미는 그 카르텔 좌파 쪽이 있을 거고, 그리고 윤석열을 미는 국민의힘을 미는 쪽이 그쪽이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어떤 이 전체적인 힘이나 자기들끼리의 뭐 그 논의, 파악 막 이런 거 거쳐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그쪽이 되고 또 그쪽으로 싹 모여들겠죠. 그러게요. 아이러니하게 뭐 이쪽 우파도 윤석열이 또 뭐 법조인 출신이고 저쪽도 이재명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디가 잡으나 또 법적 카르텔이 그렇죠. 형성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 현실적으로 거의 또 어차피 또. 박정희 출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 세력을 어떻게 뭐 해체시키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네요. 국민 카르텔로, 애국 카르텔로 뭉칩시다. 네.